안녕하세요, 두들락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생성자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저번 시간에도 이제 이런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저번 시간 예제잖아요, 그죠? 저번 시간 거 똑같이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 복사 붙여넣기 해서 똑같이 가져온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이 콤플렉스라는 애가 생성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생성자도 일종의 함수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오버로딩을 시킬 수 있었죠, 그죠? 자, 그런데 오버로딩 말고도 몇 가지 기능들이 더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생성자는 오버로딩이 가능하다까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한번 해볼게요. 오버로딩 하면서 어떤 것도 했었냐면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걸 했었죠, 그죠? 디폴트 매개 변수 뭔지 기억 안 나시면은 다시 보고 오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디폴트 매개 변수라는 게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어떤 함수가 있으면 함수의 가장 마지막 매개 변수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폴트 값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제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여기 있는 매개 변수들의 값을 직접 주어주지 않아도 여기 있는 디폴트 값이 대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를 쭉 내려보시면 여기 C1이라는 애가 빨간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생성자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모호성이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콤플렉스라는 애도 매개 변수를 0개를 받아요. 근데 여기 있는 생성자도 보시면 매개 변수를 0개도 받을 수 있고 1개도 받을 수 있고 2개 다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될지 여기 있는 생성자를 호출해야 될지가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애초에 그냥 얘를 지워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얘를 지워버려서 어차피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개 변수를 하나도 주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0을 리얼에도 0을 대입하고 이미지너리에도 0을 초기화를 시켜놨는데 자, 어차피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매개 변수들이 다 0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를 지워도 무방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적게 되면은 굳이 오버로딩을 하지 않고도 디폴트 매개 변수만을 사용을 해서 생성자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출력이 C1, C2, C3밖에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뭐 출력을 다 하시고 싶으면은 다 하셔도 되는데 사실 뭐 얘네들 다 똑같은 원리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그냥 C1, C2, C3만 출력을 해봐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해보시고 싶으면 6개 다 출력을 해보세요. 어쨌든 저는 요거 3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뭐 당연하지만 똑같은 결과가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매개 변수를 1개만 지정을 해줘도 되죠. 그래서 그런 거 한 번만 해볼까요? C2 같은 거를 매개 변수를 1개만 지정을 해보고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도 실행이 제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매개 변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0, 0.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2, 0, 그죠? 여기 있는 리얼은 주어진 2가 될 거고 나머지 여기 있는 이미지너리에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0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2, 0. 마지막 C3에는 2, 3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를 다시 2,3으로 한번 되돌려 놔보고 위로 올라가서 다른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위로 올라오셔서 이제 원상복구를 한번 해보고 새로운 걸 한번 배워볼게요. 자, 어떤 거냐면 초기화 목록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이 초기화 목록이라는 거는 생성자에서 지원을 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생성자가 하는 역할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었냐면 주로 멤버 변수를 초기화시키는 데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초기화 목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성자에서 쓸 수 있는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조금 더 편한 방법이에요. 뭐 편한지 어떤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기능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생성자가 2개가 있는데 얘네들이 진짜 하는 일이 변수에다가 초기값을 넣어주는 일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요. 얘네들을 갖다가 좀 희한하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뭐 메인 함수를 한번 가볼까요? 메인 함수에서 이런 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어떤 거냐면 C++에서 변수를 초기화할 때 물론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지만 자, 이런 것보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지금 보니까 얘가 생성자랑 약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맞습니다. 얘도 생성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얘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만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있는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방법을 생성자에서도 써먹을 건데요. 뭐 이런 건가 라고 하시면 오히려 빨간 줄이 그어져요. 일단은 근데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얘네들을 조금 이상한 위치로 한번 옮겨볼 건데, 어디냐면요. 이 컴플렉스라는, 여기 있는 생성자 있죠? 생성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하죠? 그럼 여기로 한번 옮겨보고, 여기다가 콜론을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얘도 지우고, 얘도 마찬가지로 옮기는데, 자, 얘네들을 구분을 할 때는 쉼표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최종적인 모습이 이런 식으로 돼요. 좀 당황스럽긴 하죠? 처음 보는 형태라서, 그죠? 그런데 아까보다는 훨씬 더 간단해지고 중괄호를 완전 위로 올려버리면 한 줄만에, 자, 얘랑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긴 내용을 갖다가 한 줄로 줄여버렸네요, 그죠? 그럼 얘도 되나요? 얘도 됩니다.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번에는 직접 한번 써볼게요. 자, 콜론 하시고 여기다가 리얼에는 리얼 언더스코어를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너리에는 이미지너리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초기값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중괄호를 한번 올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더 간단한 생성자의 정의가 가능해졌네요, 그죠? 자, 그럼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을 시켜봅시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초기값이 넣어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초기화 목록이라고 한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기화 목록이 생각보다 편해요. 그래서 뭐 사실 저는 사용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뭐 안에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자주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한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떤 거냐면, 지금 여기 초기화 목록을 이런 식으로 썼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 좀 되돌려 볼게요. 자, 이런 경우에서 이 언더스코어를 제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둘 다 회색으로 떠버리죠. 그러니까 얘도 매개 변수, 얘도 매개 변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구별이 없어져 버리니까, 원래 얘는 여기 있는 멤버 변수를 의미하고 여기는 이 매개 변수를 의미를 해야 되는데, 둘 다 얘가 매개 변수를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언더스코어를 써가지고 구별을 해줬던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을 다시 초기화 목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콜론이 없네요. 콜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신기하게 얘가 색깔이 구별이 가죠.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 있는 애는 절대로 멤버 변수는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문법 자체가 여기 있는 애는 멤버 변수만 올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올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멤버 변수만 올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절대로 매개 변수가 올 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여긴 멤버 변수일 거고 여기 매개 변수,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언더스코어도 없이 그냥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해요. 자, 그럼 다음 예제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시간을 저장을 하는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어느 정도 스케일의 시간인가요? 라고 하시면 뭐 한 시분초 정도를 저장을 하는 정도의 스케일의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뭐 C가 H고 분이 M이고 초가 S죠, 그죠?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벌써 멤버 변수가 3개나 되니까, 그러면 get함수랑 set함수까지 쓰려고 그러면 벌써 6개를 써야 되죠, 그죠? 자, 그럼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어차피 중요한 것도 아니니까 그냥 get함수랑 set함수는 쓰지 않고요. 그냥 생성자에 조금 주목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예제를 한번 작성을 해보려고 하면은, 이거 stdio가 아니죠?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클래스 time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tim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private이라는 필드 안에다가 h 다 인트로 갑시다. int s. 자, 이렇게 3개의 멤버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생성자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public 안에다가 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10초 동안 달리기를 했어요. 10초 동안 달리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거냐면, 나는 0시간 0분 10초 동안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자, 그 무슨 말이냐면 10초를 저장하기 위해서 굳이 생성자 안에다가 0, 0, 10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초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한 개만 쓰자는 거죠. 그래서 5초를 저장을 하고 싶으면 time 5 이런 식으로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5분을 호출을 하고 싶으면 그냥 똑같이 5 이렇게 하면 5초인지 5분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5분 0초 이런 식으로 적어주자고요.
굳이 0시간 5분 0초 이런 식으로 적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뭐 해볼까요? 2시간 37분 54초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자를 호출을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이제 드는 생각이, 그러면 디폴트 매개 변수를 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자, 이걸 잘 생각을 해보면 직접 한번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int h m s.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디폴트 값을 넣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저는 5시간을 저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5초를 저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근데 여기 있는 생성자를 보시면 이렇게 쓰게 되면은 h에 5가 들어가고 나머지 m이랑 s에 0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5초를 저장하고 싶었는데 5시간을 저장을 해버리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좀 머리 좋은 분들은 이거 순서를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자, 근데 이렇게 쓰면 또 문제가 뭐냐면,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불편한 점이 뭐냐면 쉼표가 안 맞네요.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시간 37분 54초인데 이 순서에 따라서 쓰려면 54초 37분 2시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세상에 지금 54초 37분 2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쓰는 사람이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냥 오버로딩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 게 매개 변수가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죠. 그래서 h는 0. 매개 변수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다 0을 대입을 해주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건 이제 초를 저장하는 용도였으니까 뭐 s 언더바 라는 식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s는 s 언더바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되겠죠. 그냥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번에는 s뿐만이 아니고 m도 이렇게 저장을 해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m은 m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요. 마지막으로 맨 밑에다가 h까지 받는 3개의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눈에 띄는 게요. 아까 배웠던 게 있으니까 얘네들을 다 초기화 목록으로 한번 바꿔보고 싶죠? 지금 한번 바꿔볼게요. h 괄호 0 m 괄호 0 쉼표 s 괄호 0 0. 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를 좀 위로 이렇게 올려봅시다.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쓰지 말고 한번 이렇게 놔둬볼게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가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생성자 위임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생성자 위임이 뭐냐면요. 어떤 특정한 생성자에서 자기 클래스 내에 다른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좀 복잡하죠? 자, 어떤 거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매개 변수를 하나도 받지 않는 생성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생성자들은 다 공통된 부분이 있죠. 그죠? 얘네 두 개를 본다면 지금 s가 공통된 매개 변수일 거고 요거 두 개를 본다면 m이랑 s가 둘 다 공통되는 매개 변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쓰기 좋은 기능이 바로 생성자 위임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그럼 얘를 한번 써볼게요.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지운 다음에 여기다가 콜론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생성자를 이렇게 적어줘요. 그 다음에 m 언더바 s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적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통된 부분을 빼버려요. 여기랑 공통되니까 여기를 빼버리고 여기다가 타임 이렇게 하고 s 언더바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타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적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매개 변수 3개짜리 생성자가 호출이 됐다고 쳐볼게요. 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매개 변수가 뭐 1, 2, 3 같은 게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콜론 다음의 내용을 먼저 봐요. 자, 여기 보니까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2개짜리 생성자를 호출하래요. 자, 그러면 여기는 m 언더바가 2죠. 그죠? 그 다음에 s 언더바가 3이죠. 그러면 이 2, 3을 갖고 여기 있는 2개짜리 생성자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m 언더바가 2고 s 언더바가 3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여기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먼저 호출을 해요. 자, 근데 얘는 매개짜리 1개짜리 매개 변수 1개짜리 생성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s 언더바 3이라는 값을 갖고 여기로 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s가 3이었으니까 자, 이제 또 매개 변수가 아예 없는 걸로 또 가네요. 그죠? 매개 변수 아예 없는 거를 딱 갔더니
h에 0을 저장을 하랍니다. 그래서 h에 0이 저장이 돼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m에다가도 0이 저장되고 s에도 0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호출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s에다가 s 언더바를 집어넣으랍니다. 자, 근데 s 언더바가 3이라는 값이었죠, 그죠? 그럼 원래 0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지우고 3이라는 값으로 덮어쓰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한 개짜리 타임이라는 생성자도 실행이 끝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끝난 거죠. 여기가 호출이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로 갑니다. 여기로 가서 멤버 변수 m에다가 m 언더바를 저장을 하래요. m 언더바 여기 있죠? m 언더바는 2라는 값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멤버 변수 m에다가 여기 있는 0을 지우고 2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 변수 h에다가 매개 변수 h 언더바 즉 1을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워지고 1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h에 1, m에 2, s에 3이 정확하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네들이 실제로 올바르게 작동을 하는지 메인 함수 안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시켜볼게요. 그래서 타임 객체를 몇 개를 만들어 볼게요. t1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 그죠? 그 다음에 t2에는 뭐 5초, 그 다음에 타임 t3에는 뭐 3분 16초, 타임 t4에는 뭐 2시간 42분 15초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바로 실행을 시키면 안 되죠. Cout을 시켜야겠죠. 자, Cout 하시고 여기다가 뭐 t1 땡땡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가 t1.h 근데 이렇게 하면 얘가 지금 프라이빗이잖아요. get함수도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강제로 퍼블릭으로 만들어 볼게요. 원래 이러면 안 되죠.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그냥 지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get함수랑 set함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생성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h의 적분이 가능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콤마보다 그냥 몇시 몇 분 할 때 땡땡 이런 식으로 적으니까 땡땡 이렇게 해볼게요. t1.m 그죠? 그 다음에 또 땡땡 t1.s and l 그 다음에 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나머지 4개도 똑같이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셨으면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럼 봤더니 실제로 생성자가 올바르게 작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네요, 그죠? t1 0시간 0분 0초 뭐 0시 0분 0초 그 다음에 t2에는 0시간 0분 5초 그죠? 그 다음에 t3에는 0시간 3분 16초 그죠? 그 다음에 t4에는 2시간 42분 15초 이렇게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성자 위임을 해놓고 보니까 코드가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많이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수정을 할 때도 쉬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생성자가 한 10개가 오버로딩이 돼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하나를 고쳤어요. 그러면 그거랑 공통된 부분을 전부 다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근데 그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생성자 위임을 하면은 여기 있는 부분 하나만 고치면 나머지는 고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찮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오히려 코드가 짧으니까 실수도 많이 방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위임은 쓸 수 있으면 많이 쓰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생성자 위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